오늘은 노년의 친구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개발의 기회. 노년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65세의 박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영애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보고 등록을 했죠.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연습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림이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박영애 씨는 수채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며 실력을 쌓았고 2년 후에는 미술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도 하게 되었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니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박영애 씨의 사례처럼 자기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배우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처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을 새롭게 꾸미고 분위기를 바꾸어 보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집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은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76세의 박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철수 씨는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앞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꽃을 심고 가꾸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박철수 씨는 정원 가꾸기를 시작으로 집 안팎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거실에 밝은 색의 커튼을 달고 좋아하는 그림으로 벽을 장식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죠. 집 분위기가 바뀌니 제 마음도 함께 바뀌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꾼 정원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박철수 씨의 사례처럼 집을 새롭게 꾸미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만족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집을 새롭게 꾸밀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밝은 색상을 활용해 보세요. 밝은 색상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커튼, 쿠션, 러그 등을 통해 쉽게 색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식물을 들여놓아 보세요. 실내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키우기 쉬운 식물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좋아하는 물건들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추억이 담긴 사진, 좋아하는 그림,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 등으로 공간을 꾸미면 더욱 아늑하고 개성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넷째, 정리정돈을 습관화하세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5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큰 변화를 주는 것보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 앞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화분을 놓아 꽃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미 활동이 되어 매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는 것은 단순히 외관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일상에 작은 기쁨을 더해줍니다. 혼자 살더라도 내 공간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 안팎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3번째,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디지털 기술은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73세의 강미란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강미란 씨는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지만 손녀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녀가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눠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제가 만든 요리 사진도 올리곤 해요. 강미란 씨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상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멀리 사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온라인으로 쇼핑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앱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깁니다. 요즘은 듀오링고라는 앱으로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손주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다음에 만나면 영어로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또 다른 예로 65세의 김철수 씨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목공 DIY 영상을 보다가 흥미가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기본 도구를 주문하고 영상을 따라 작은 선반을 만들어 봤죠. 이제는 매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요. 집안이 제가 만든 가구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은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75세의 박영희 씨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합니다. 스마트워치로 매일 걸음수를 체크해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뿌듯하더라고요. 또 심박수나 수면 패턴도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돼요.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노년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통의 확대, 새로운 학습 기회, 취미 활동의 확장, 건강관리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혼자 살아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째, 봉사활동의 보람. 봉사활동은 노년기에 혼자 살면서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세의 정수동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정수동 씨는 주 3회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졌죠.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 제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정수동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자신도 젊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68세의 김미영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걸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정말 보람차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하시는 걸 보면 뿌듯해요. 저도 계속 새로운 걸 배워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70세의 박종호 씨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강아지들을 돌보면서 제 마음도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산책시키고 씻겨주고 먹이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강아지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되는 걸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져요. 제가 하는 일이 이 작은 생명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 무료 급식소 봉사, 병원 안내 봉사, 재능 기부 등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봉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2세의 이영수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은퇴자들을 위한 재무 상담 봉사를 합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노년층에게 재무 관리 조언을 해드려요.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세요.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기쁩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번째,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존재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합니다. 68세의 이미경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미경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3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초코라는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그녀의 삶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초코를 데려오고 나서 제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초코의 꼬리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져요. 산책도 함께 가고 놀아주고 먹이는 것도 즐거워요. 이제는 초코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미경 씨는 초코를 돌보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갖게 되었고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책을 나가면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 사회적 관계도 넓어졌습니다. 초코 덕분에 동네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 주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애완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체 활동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개를 키우는 경우 정기적인 산책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책임감과 일상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애완동물을 돌보는 일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애완동물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체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돌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의 경우 정기적인 산책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료, 의료비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 환경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소음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애완동물 입양을 결정했다면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새 생명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혼자 살더라도 애완동물과 함께라면 결코 외롭지 않은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건강관리의 중요성. 노년기에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해야 혼자서도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워하십니다. 72세의 이종국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종국 씨는 60대 후반까지 건강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데 허리가 아프니 집안일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종국 씨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매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씩 집 주변만 걸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산책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혼자 살지만 건강하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종국 씨는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개선에도 신경 썼습니다. 건강식을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을 즐기게 되었죠. 요리를 하면서 창의력도 기르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이조예요.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로 간식을 해결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종국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고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검진 주기를 정하고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해야 다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7번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의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외롭고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씨는 우연히 명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죠. 새소리를 들으며 꽃향기를 맡으며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김철수 씨의 이야기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또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명상이나 산책 같은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도 김철수 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친구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기 개발의 기회. 집을 새롭게 꾸미고 분위기를 바꾸어 보기.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봉사활동의 보람. 반려동물 키우기. 건강관리의 중요성.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혼자 사는 삶이 결코 외롭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이 시기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